어디 보시면요, 페이지요. 강의노트 12페이지 한번 보셔요. 강의노트 12페이지 보면 거기 보면 물권행위다 이렇게 나와 있죠. 지금 거기요. 지금부터 이제 우리가 이 물권행위라고 하는 것을 이제 봐야지. 물권 변동이라고 되어 있죠. 12조 물권법이요. 물권법 12조 맞죠? 자, 거기요. 물권행위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뭐냐면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이렇게 갑이라고 하는 사람하고요, 여기 을하고 이렇게 있잖아요. 갑과 을이 청약과 승낙에서 이렇게 계약이 이루어지죠. 이 계약을 뭐라 하냐, 법률 요건, 다른 말로 법률 행위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 계약에 의해서 갑은 을한테 대금을 주는 것이고, 대금을 청구할 수 있고, 을은 갑한테 등기를 청구할 수 있잖아요. 이것을 뭐라 하냐, 이것을 법률 효과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 다음에 이 법률 행위는 뭐냐면 원인이잖아요. 이것은 뭐냐, 결과잖아요. 그래서 법률 효과라고 하는 결과에 대한 것을 뭐가 나오냐, 여기서 권리 변동이라고 하는 것이 나와요. 그런데 이 권리라고 하는 것은 뭐냐, 권리는 권리와 의무의 줄임말이죠. 권리 의무요. 그래서 권리 변동 그러면 권리 의무의 변동 이 말이죠. 그러면 권리 변동을 뭐라 하냐, 다른 말로 법률 관계라고 얘기한단 말이죠. 그래서 다른 말로 뭐라면 법률 관계의 변동 똑같이 얘기해요. 그런데 이 권리는 채권하고 뭐가 있어요? 물권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물권법에서는 뭐라냐, 물권 변동이라고 얘기하고요. 채권법에서는 뭐라고 하냐, 아니요, 뭐죠? 민법 총칙에서는 권리 변동이라고 얘기해요. 똑같은 말이죠. 그럼 이렇게 권리가 변동되려면 권리가 발생을 하죠. 그 다음에 권리가 변경이 되고요. 그 다음에 권리가 소멸한다 이란 말이죠. 누구한테 발생하냐? 을한테 발생하고요. 그 다음에 소멸은 갑의 권리가 소멸하고, 그럼 변경은 갑에서 을로 이렇게 변경이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갑에서 을로 변경이 된 것을, 이것을 우리는 뭐라 하냐, 주체의 변동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발생하죠. 발생하는 것을 뭐라냐, 을한테 발생하잖아요. 이것을 승계 취득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다른 말로 이전적 승계다 이렇게 하고요. 갑의 권리가 소멸하죠. 갑의 것이. 그런데 대신 을의 권리가 발생하죠. 우리 이것을 상대적 소멸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이걸 승계 취득 중에서 이것을 이전적 승계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렇게 권리가 변동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물권법에서 지금부터 본단 말이죠. 그럼 물권법에서는 뭐가 냐면 부동산하고 동산하고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져요. 부동산하고 동산하고 이렇게요. 그러면 이 부동산에서 물권이 부동산이니까요. 우리가 지금 물권법을 하니까 물권이 변동된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똑같아요. 물권이라는 것은 뭐죠? 권리잖아요. 그러니까 권리가 변동된다는 말하고 똑같단 말이죠. 그래서 물권이 변동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것을 물권적 합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물권적 합의 플러스요. 그래서 등기 이렇게 등기. 그래서 이 물권적 합의 플러스 등기가 있어야 물권이 변동이 된다 이 말이죠. 그럼 여기서 이 물권적 합의라고 하는 말이 뭐냐? 합의가 있으면 계약이 이루어지잖아요. 이것을 우리는 뭐라냐? 물권 계약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계약은 뭐냐? 법률행위죠. 법률행위는 뭐예요? 법률행위는 의사표시를 필수 불가결의 요소로 하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다시 또 뭐라냐? 물권적 의사표시 이렇게 얘기하고요. 이것을 다른 말로 또 뭐라고 표현하냐? 이것을 등기 서류 교부 이렇게 등기 서류를 교부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물권적 합의라고 얘기하고, 이것을 한마디로 뭐라고 하냐? 물권행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권행위예요. 그래서 물권행위라고 하는 말의 뜻이나 등기 서류를 교부하는 것이나 물권 계약이나 합의나 의사표시나 다 같은 말이에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우리가 이제 잔금을 치르잖아요. 중개업소에서. 그럼 중개업소 잔금을 치를 때 어떻게 치르냐면 무조건 치르는 게 아니죠. 중개업소에서 잔금을 치를 때는 어떻게 치르냐? 이렇게 갑하고 이렇게 을하고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을이한 사람이 여기서 뭘 가져오냐? 잔금을 가져오죠. 그러면요, 갑은 을한테 뭘 가져오냐? 등기 서류를 이렇게 주죠. 이 두 가지가 동시이행이거든요. 그러니까 갑이 을한테 등기 서류를 준다는 말의 뜻이 뭐예요? 갑이 을한테 등기 서류를 준다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이냐면, 나는 이제 당신한테 소유권을 넘겨주겠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너 이제 가서 등기 서류 가져와가지고 너 앞으로 등기해. 그럼 너한테 내가 소유자가 난데 너 앞으로 소유권이 바뀐다 이 말 아니에요? 물권이란 것은 뭐죠? 소유권을 얘기하는 거냐, 간단히 얘기하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갑일한테 등기 서류를 준다는 것은 소유권을 넘겨주겠다는 뜻이죠. 그 소유권을 넘겨주겠다는 것을 물권적 의사표시, 물권적 합의, 물권계약, 물권행위 이렇게 다른 말로 쓰는 거예요. 알겠죠? 여기에다가 뭐가 있어야 되냐? 부동산은요, 등기까지 있어야 된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등기를 해야 된다 이런 말이고요.
그러면 우리 이제 물권이 변동되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 성립 요건하고 효력 요건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이 물권 행위를 우리는 달말로 뭐라냐? 이것을 물권 변동, 물권 변동의 성립 요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성립 요건. 그럼 등기는 뭐라냐? 등기는 물권 변동의 또 하나의 성립 요건 이렇게도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요. 성립 요건. 또 뭐라고 표현하냐? 물권 변동의 효력 발생 요건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 것이. 그래서 이제 등기는 그럼 우리가 보면 물권이 변동되려면 이렇게 등기 서류를 준다고 해서 물권이 변동되는 게 아니잖아요. 뭐를 해야 돼요? 등기를 해야 물권이 변동되는데 등기는 왜 하는 거냐? 그것은 효력이 발생하기 위한 요건이다 이 말이죠. 물권 변동의 또 하나의 무슨 요건이다? 성립 요건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있어야 부동산에는 물권이 변동돼. 그래서 내가 지금 얘기하고 싶은 것은 물권 행위라고 하는 것은 뭐를 얘기하냐? 물권적 합의만 얘기하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런데 동산의 경우는 어떻게 해요? 동산이요? 동산은 여러분 약간 다른데요. 동산은요. 동산은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 동산이잖아요. 동산은 뭐냐면 여기 동산의 물권 변동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물권 변동은요. 여기서 물권적 합의 플러스 뭐가 있어야 되냐? 인도 이렇게 이것을 우리는 뭐라 하냐? 이것을 물권행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물권행위 이렇게요. 그러니까 물권행위란 말하고 물권적 합의 플러스 인도까지 합해서 물권행위라고 하잖아요. 여기는요 물권행위를 등기는 빼고 이것만 물권행위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물권행위하고 등기가 어때요? 서로가 나누어져 있죠. 이것을 우리는 뭐냐냐? 분리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요. 여기는요 합의하고 인도가 같이 합해져 있죠. 이 두 가지를 합해서 뭐라고 한다? 물권행위라고 하잖아요.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 합체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합해졌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동산 같은 경우를 한번 봐봐요. 부동산의 경우는 뭐냐면 등기 서류 주면은 등기소에 가서 등기를 해야만이 소유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편의점에 가서 물건을 산다고 생각을 한번 해봐요. 편의점에 가서 물건을 사면 어떻게 돼요? 내가 어떻게 하냐면 돈을 주죠. 돈을 주면 바로 그냥 내가 뭘 받아? 동산을 바로 받죠. 돈을 주면서 바로 받죠. 그 말의 뜻이 뭐예요? 그 말의 뜻은 간단히 얘기하면 우리가 물권적 합의 플러스 인도에서 뭐를 얘기하는 거냐면 내가 돈을 주자마자 저쪽에서 물건을 나한테 바로 주죠. 인도. 그럼 내가 바로 그냥 소유자가 되죠. 그러니까 물건을 넘겨준다는 말 속에는 이미 나는 나한테 소유권을 주겠다. 이 말이 포함되어 있다. 이 말이죠. 알겠죠? 동산 같은 경우는 내가 돈 껌 주면서 1,000원 주면서 껌 바로 받잖아요. 바로 받으면 뭐가 돼? 내가 바로 소유자가 바로 되는 거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어디에서 중요하냐면요. 여기 이것은 어디에서 중요하냐? 선의 취득에서 아주 중요해요. 선의 취득. 그래서 나중에요. 선의 취득에 가서 오면 이게 다시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보면 되고요. 여기는 이제 보면 부동산에서 물권 변동은 물권적 합의 플러스 등기를 해야 된다. 그러면 등기는 뭐냐? 등기라는 것은 물권 변동의 또 하나의 무슨 요건? 성립 요건이고 효력 발생 요건이다. 이렇게. 이 말을 먼저 이해를 해야지 우리가 지금부터요. 물권 등기를 배울 때 기본적으로 이제 이게 무슨 말인지 이것을 알 수가 있게 된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보면 거기 그림을 한번 봐봐요. 그림 보면 물권 변동 이렇게 나와 있죠. 물권 변동에서 동산이라고 되어 있죠. 동산은요 물권 변동 그래가지고 거기 보면 선의 취득에서 중요하다 이렇게 나와 있죠. 페이지 어디냐면 12쪽에 12페이지 맨 위에. 그래서 동산은 물권적 합의 플러스 인도 이 두 가지를 뭐라 하냐? 물권 변동이면서 물권 행위라고 얘기하고 그래서 합의하고 인도가 합해져 있죠. 이것을 우리는 합체설이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런데요 여기요 부동산을 보란 말이죠. 부동산의 경우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물권 변동이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물권 변동은 물권적 합의라고 되어 있죠. 그 물권적 합의는 뭐라고 되어 있어? 합의가 있으면 계약이 이루어지죠. 그것을 물권 계약이라고 하고 그것을 물권적 계약은 뭐죠? 법률행위죠. 법률행위는 뭐를 필수 불가하기로 요소한다. 여러분 중간에 앞에서 12쪽이 아니고 봐보세요. 거기요. 중간에 보면 가운데 또 파랗게 된 선이 하나 있어요. 가운데. 노 거기 말고 중간쯤 보면 또 하나 있어요. 중간에 한참 뒤에 보면 거기에서 12페이지. 물권법에서 12페이지. 물권법에서 12페이지요. 알겠죠? 그래서 거기 보면 물권적 합의라고 하는 것은 물권 계약이고요. 물권적 의사표시고 등기 서류를 교부하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부동산에는요 물권적 합의만 물권행위라고 하죠. 물권적 합의만. 그런데요 등기는 뭐죠?
물권 변동의 효력 발생 요건, 또 하나의 무슨 요건? 성립 요건. 이렇게도 얘기한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자, 그다음에 그 밑에 한번 보시죠. 이제 그 다음 페이지요. 13페이지 한번 보세요. 13페이지 보면 우리가요 지금 여러분요 등기라고 하는 것은 아직 다 설명을 하지 않았는데 먼저 잠깐 등기를 설명을 할게요. 설명하고 난 다음에 13페이지 보도록. 여기 한번 보셔요. 우리가 여러분요 이 건물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 건물 이거 누구 거예요? 건물 누구 거예요? 이건 물건이죠. 이 물건은 누구의 소유인지 알 수가 없죠. 뭐를 봐야 되냐? 이것은 등기부를 봐야 되는 거예요. 등기부요. 등기부를 뭐라 하냐? 이것을 공시의 원칙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이 등기부는 어떻게 되냐? 이렇게요. 1번 이렇게 누구 되냐? 1번 갑 그러죠? 그러면은 이 물건의 소유자가 갑이구나 하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죠. 또는요 여기서 2번 을로 되어 있다. 그러면 이 소유자가 을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등기부는요 을로 되어 있는데요. 실제로 소유자가 누구냐? 여기에 소유자는 갑이거든요. 갑인데 지금 을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등기 서류를 뭘 했다? 위조했다 이 말이에요. 위조해서 갑에서 을 앞으로 가져왔죠. 그럼 어떻게 돼요? 이 등기는 유효예요? 무효예요? 무효이죠. 무효임에도 불구하고요. 등기부에는요. 이 등기가 무효라고 하는 말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 등기가 뭐죠? 무효가 아니고 뭐라고 믿고? 유효라고 믿고 등기를 가져오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이것을 우리는 뭐라 하냐? 1번 여기서 갑에서요. 2번 을의 등기는 무효인데요. 이 3번이요. 3번 병이라고 하는 사람이 을의 등기가 유효라고 믿고 등기를 가져온다 이런 말이죠. 믿고 이것을 우리는 뭐라냐? 공신의 원칙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렇게 공신의 원칙인데요. 이 공신의 원칙을 인정할 것인가 뭐랄 것인가 부정할 것인가 이 말이죠. 그러면 우리나라는 이 을 앞으로 되어 있는 등기가 무효일 때요. 그 다음 사람이 을의 등기가 유효라고 믿고 가져왔다 이 말이죠. 그럴 때 소유권을 취득하는가? 그러면 이것은 병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고 공신의 원칙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면 여전히 누가 소유자다? 갑이 소유자가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등기는 우리 항상 공신의 원칙은 만약에 갑의 등기가 유효다. 그러면 을은 무조건 소유권 취득하죠. 따지지 말고. 그런데 갑의 을의 등기가 무효임에도 불구하고 등기부에는 이 등기가 무효라고 되어 있지 않거든요. 무효라고 되어 있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들은 이 등기가 뭐라고 생각한다? 유효라고 생각하고 내가 등기를 가져왔다 이 말이죠. 그럴 때 나는 소유권을 취득하는가? 내가 병이 소유권을 취득하는가? 그러면 공신의 원칙을 인정한다 그래야 되고 취득하지 못한다 그러면 부정한다 그래야 되는데 우리 민법에서는 등기에는 공신의 원칙을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공신의 원칙을 부정하기 때문에요. 우리나라는 부동산 등기에는요. 그래서 부동산 등기는 공신의 원칙을 부정하니까 우리가 내 앞에 있는 사람의 등기가 무효죠. 그러면 아무리 내가 을의 등기가 유효라고 믿었다 할지라도 병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동산의 경우는 공신의 원칙을 인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동산의 경우는 여기에서 뭐가 나온다? 나중에 우리 공부할 거예요. 선의 취득이라고 하는 제도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알겠죠? 그럼 이제 우리가 항상 보면 물건에부터 뭐가 나오냐? 공시가 나오고 공시로부터 뭐가 나온다? 공신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또 뭐를 보는 것이냐? 여기서요. 각 나라마다 뭐냐? 각 나라마다 등기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보는가에 따라서 달라진단 말이죠. 각 나라마다요. 그래서 어떻게 달라지는 것이냐? 이 등기라고 하는 것을 의사주의라고 하는 것이 있고 이것을 우리는 뭐라냐? 대항 요건주의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럼 이것을 형식주의라고 얘기한다면 형식주의를 뭐라 하냐? 이것을 효력 발생주의 또는요 성립요건 여기요 성립요건주의 이렇게도 얘기한단 말이죠. 알죠? 형식주의 이렇게요. 그러면 의사주의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이런 말이죠. 우리나라는 반드시 뭘 해야 되죠? 등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갑하고 을하고 프랑스는요 계약을 하죠. 여기서 물권적 합의. 이런 물권적 합의란 것이 뭐라고 했죠? 아까 저기 있어요. 부동산에서 물권적 합의는 등기 서류를 주는 거잖아요. 알겠죠? 그래서 갑하고 을하고 계약을 하고요. 갑이 을한테 돈을 받고요. 등기 서류를 딱 주죠. 물권적 합의. 그런데 아직 지금 을은요. 등기를 했어요? 안 했어요? 미등기죠? 미등기여도 을이 소유권을 취득을 하는 거예요. 을이 소유권을 취득을 해. 그러니까 여기는요. 의사주의라는 것은 갑이 을한테 등기 서류를 교부한다고 하는 것은 나는 내게 소유권을 이전해 주겠다 이 말이죠. 그 합의라는 것을 뭐란다? 물권 계약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물권적 의사표시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갑일한테 등기 서류를 주면 을은 등기가 없어도 소유자가 돼요. 그런데 우리나라는요, 우리나라는 형식을 갖춰야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냐, 독일하고 우리나라는 갑하고 을하고 아무리 계약을 하고 여기서 물권적 합의를 했다. 물권적 합의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을이 갑한테 돈을 주고 잔금을 주고 갑한테 등기 서류를 받았다 이 말이죠. 아무리 등기 서류를 받았어도 을이 만약에 여기서 미등기다, 미등기면 이 을은 소유자도 아니다. 을은 소유자도 아니다. 소유자가 아니다 이란 말이죠. 그래서 소유자가 아닌 것이요. 그 사람이 미등기일 때는 소유자가 아니고 여기는 미등기일 때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런 말이죠. 이게 이제 의사주의하고 형식주의 차이점이죠. 그런데 만약에 프랑스에서는 또 어떻게 하냐, 이 사람이 그러면 여기가 미등기라는 것은 갑이 등기를 가지고 있다 이 말이잖아요. 그런데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마음이 변해서요, 갑이라는 사람이 이것을요 누가 또 해요, 병한테 이렇게 처분할 수 있겠죠. 병한테 처분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병한테 처분해가지고 병한테 이렇게 등기를 딱 해줘 버리죠. 그럼 어떻게 하냐, 등기가 없는 사람은요, 등기가 있는 사람한테 자기가 소유자라고 뭐 할 수 없다, 주장할 수 없다, 다른 말로 뭐 할 수 없다, 대항할 수 없다 이 말이죠. 우리가 대항이란 말이 무슨 말이죠? 을은 갑한테요 등기가 없어도 자기가 소유자라고 주장할 수 있죠. 을은 갑에게 자기가 소유자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을 갑에게 주장하지 않고 그것을 병에게 주장할 수 있느냐 이 말이죠. 병에게 주장할 수 있느냐, 주장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그러고 갑에게는 자기가 소유자라고 주장할 수 있지만 병에게는 소유자라고 주장할 수가 없다. 그러면 이 사람은 뭐가 없다? 대항하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요, 그래서 이 프랑스에서는 뭐라냐, 등기를 왜 하냐 물어봤더니 프랑스는 대항하기 위해서 한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대항하기 위해서 한다. 그럼 여기는요, 여기 우리나라는요 등기가 없다, 미등기는 우리나라는 아예 소유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갑이라는 사람이 나중에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다시 이것을 병한테 처분하고 병한테 이렇게 등기를 해주죠. 그러면 등기가 되어 있는 사람만 소유자가 되는 거예요. 등기가 되어 있는 사람만. 그래서 등기가 있어야 소유권이 성립한다. 등기가 있어야 소유권의 효력이 발생한다. 성립요건, 효력 발생, 형식주의 이렇게. 그러니까 등기라고 하는 형식을 갖추어야만 법률상으로 소유자가 된다 이 말. 법률상의 소유자. 이것을 우리는 뭐라냐? 이것을 우리나라가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아무리 잔금을 줘도 필요가 없어요. 법률상으로 소유자가 되기 위해서는 내 앞으로 뭐가 있어야 돼? 등기가 있어야 된다 이런 말이죠. 그러면 또 이제 그래서 또 바로 하나 보면 뭐냐면 186조, 이건 이러면 암기해야 돼. 186조하고 187조라고 하는 것이 있거든요. 186조는 뭐냐? 여러분요 거기 보면 13편이가 거기 나와 있죠. 186조는 뭐냐? 이것은요 법률행위예요. 법률행위에 의한, 법률행위에 의한 뭐라고 하냐, 이것을 물권 변동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187조는 뭐라냐? 이것을 법률의 규정이죠. 그래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법률 행위에 의한 물권 변동,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럼 여기 한번 봐봐요. 법률 행위는 여러분 뭐죠? 법률 행위는 뭐를 필수 불가결의 요소로 하죠? 의사 표시가 반드시 있어야 되죠? 의사 표시. 그래서 이 법률 행위는요, 법률 행위는 다른 말로 뭐죠? 무슨 계약이죠. 예를 들어서 매매 계약, 교환 계약, 증여 계약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은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등기가 있어야 돼요. 등기. 그 다음에 여기서 또 뭐가 있냐면 여기 이행 판결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확인 판결 있죠. 이행 판결과 확인 판결 이 두 가지의 경우도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 등기가 있어야 돼요. 그럼 여기는요 법률의 규정이죠. 법률의 규정은 187조에 딱 나와 있어. 187조 법률의 규정 여기 봐요. 법률행위는 뭐냐냐? 등기를 해야 물권이 변동되고 187조는요 취득할 때는 등기를 한다 안 한다? 등기를 하지 않지만 그래서 처분하기 위해서는 먼저 뭐를 해야 돼? 등기를 하고 나서 처분해야 된다 이런 말인데, 이 법률의 규정은 이것은 암기를 해야 돼. 왜냐하면 법조문에 그대로 나와 있거든요. 첫 번째 뭐냐면 여기 상속이요. 상속. 그 다음에 뭐냐면 경매. 그 다음에 공용징수요. 공용징수. 그 다음에 무슨 판결이냐? 여기는 형성판결이라고 하는 거예요. 형성판결. 여기는 무슨 판결이죠? 이행판결, 확인판결이죠. 이행판결과 확인판결은 뭘 해야 돼요? 등기를 해야 돼요. 그런데 여기는요, 여기는 형성판결이죠. 공용징수죠. 경매죠. 상속이죠. 이러한 경우는 등기를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래서 상속에 의해서 소유권을 취득할 때는 등기를 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여기에 또 뭐가 있냐면 회사를 합병하는 것이 있고 또 뭐가 있냐 포괄유증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포괄유증. 이런 봐봐. 여러분 증여는 뭐예요? 증여는요 살아있을 때요. 살아있을 때 갑이요 을한테 주는 거죠. 이건 계약이죠. 사인증여는 뭐예요? 사인증여. 사인증여는 증여죠. 똑같이 계약인데 여기는 살아있을 때 직접 주는 것이고 여기는 뭐냐? 내가 죽으면은 가져가라 이 말이에요. 내가 죽으면은 가져가라. 알겠죠? 이것을 뭐란다? 사인증여다. 이렇게. 이건 증여고 이것은 사인증여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럼 유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아무 말이 없이 유증 그러면 특정 유증을 얘기하거든요. 무슨 말이냐? 갑이라는 사람이 이렇게요. 여러 가지 이렇게 재산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 이거 하나를 내가 죽으면 을한테 줘라. 내가 죽으면. 이렇게 을한테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다른 상속인한테 내가 죽으면 내 재산 4개 중에서 하나는 을한테 줘. 이렇게. 이걸 특정 유증이라고 딱 찍어서. 그런데 포괄 유증은 뭐냐? 내가 죽으면 내 전체 재산 중에서 15%를 또는 20%를 을한테 줘라. 이렇게. 내가 죽으면. 내 전체 재산 중에서 몇 %를 줘라. 그것을 포괄 유증이라고 얘기해요. 여기 증여는 뭐냐? 증여는 갑하고 을하고 합의가 있는 것이고 유증은요. 합의라는 것이 아니고 을한테 묻지 않고 갑이 일방적으로 얘기하는 걸 얘기해요. 그것을 뭐란다? 유증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포괄 유증은 상속하고 비슷하단 말이에요. 왜요? 상속은 자식이 3명이다. 그러면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1대1로 돈은 나눠가는 거죠. 똑같잖아요. 그러다고요. 그 다음에 경매죠. 경매가 있고요. 뭐가 있냐? 공매가 있고요. 공용징수가 있고 수용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 그 다음에 여기 뭐가 있다? 형성판결. 이런 거 암기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것 말고 또 뭐가 있냐? 건물의 신축이 있단 말이죠. 지금은 여러분요. 이 정도만 알면 돼요. 이런 것들은 뭐냐면 이것은 187조. 즉 내가 봐봐. 상속이죠. 아버지가 사망하죠. 그러면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내 앞으로 등기해야 내가 소유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가 사망하죠. 그럼 어떻게 된 거? 사망과 동시에 등기가 없다 하더라도 내가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 말이죠. 그것을 법률의 규정이다. 몇 조다? 187조다 이런 말이고요. 그럼 이런 법이 여기요. 여기 보면 이행 판결이라고 하는 말하고요. 여기 형성 판결이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이 두 가지를 지금부터 설명 전에 여기 한번 봐봐. 여기 보면 의사주의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무슨 주의가 있어? 형식주의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여러분 의사주의든 형식주의든 일단 둘 다 뭐는 해요? 등기는 하죠. 그러니까 둘 다 뭐냐? 법률행위 186조하고 관계가 되는 거예요. 어떤 학생들은요. 여기는 등기 없이도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하니까 의사주의는 법률의 규정이고 여기는 등기를 반드시 해야 된다고 하니까 형식주의는 법률행위다. 이렇게 착각하는 사람이 있어. 아예 법률의 규정은 취득할 때 아예 등기를 안 해요. 그런데 여기는 등기를 하고 있잖아요. 등기라는 것은 법률의 규정이다. 법률행위다. 법률행위다. 이 말 법률행위. 그래서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 변동 속에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 변동 속에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뭐 의사주의, 하나는 뭐 형식주의.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의사주의는 등기를 대항하기 위한 요건으로 보는 것이고 형식주의는 등기를 뭐로 보냐? 성립요건, 효력 발생 요건으로 본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이것을 먼저 여러분 아시면 되고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뭘 하나 보냐면 여기서 이행 판결하고 형성 판결을 약간 구별하는 방법을 지금부터 설명을 할 거예요. 알겠죠? 우린 여러분요. 권리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권리를 분석하는 방법은 먼저 작용에 따른 효력에 따른 분류가 보면 여기 청구권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무슨 청구권? 여기는 형성권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청구권. 그럼 여러분 항상 봐봐. 이건 민법의 대원칙이에요. 만약에 청구권이라고 딱 돼 있잖아요. 그럼 청구권은 뭐냐? 소멸시효에 걸린다. 이렇게 얘기해요. 소멸시효에 걸린다. 그래서 봐봐.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죠.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리는 거예요. 소멸시효. 여기는요. 형성권이죠. 형성권은 뭐냐? 형성권은요. 이것은 제척기간에 걸리는 거예요. 나중에 설명할 거예요. 제척기간.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취소권은요. 3년의 제척기간, 10년의 제척기간이 걸린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것은 형성권이니까요. 그 다음에 청구권은요. 청구권에 의한 판결은 무슨 판결이냐? 그것을 이행 판결이라고 얘기하고요. 이행 판결은 등기를 해야 되고 여기는 형성권이죠. 이것을 우리는 뭐라냐? 형성 판결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것은 등기를 한다 안 한다? 등기를 하지 않는다. 이런 말이죠. 등기를 하지 않아도 된다. 형성 판결. 등기를 해야 된다. 이행 판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알겠죠? 여기는 이행 판결 등기해야 되고
여기는 형성 판결 등기를 하지 않아도 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행 판결은 뭐냐? 청구권에 기한 것을 이행 판결이라고 해요. 여기 한번 보면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죠. 이것은 이렇게 청구권이란 말이죠. 청구권에 의한 판결을 이행 판결이라고 해요. 알겠죠? 그럼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냐? 이것을 소유권, 이전 등기, 이 청구권을 뭐라냐? 소송을 하면은 청구 소송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청구권에 의한 소송을 청구 소송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청구 소송에 의한 판결을 이행 판결이라고 그래. 이러한 이행 판결은 뭐를 해야 돼? 등기를 해야 된다. 이런 말이죠. 그다음에 또 이것을 또 뭐라고 하냐? 소유권의 이전을 명하는 판결 이렇게요. 소유권의 이전을 명하는 판결 이렇게. 소유권의 이전을 명하는 판결. 소유권 이전이란 말이죠. 소유권 이전 청구권과 관계가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말이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이행 판결 이렇게는 시험에 잘 안 나와요. 이행 판결이란 말을 이런 말로 바꿔서 나오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다음 봐봐요. 이건 형성권이죠. 그러면 형성권은 뭐냐면 이런 것이요. 앞에가 무슨 말이 있냐? 이건 중요하지 않아. 앞에가 무슨 말이 있냐? 앞에가 무슨 말이 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여기에 뭐가 있냐? 매수란 말이 있고 매수. 그다음에 증액하고 감액. 증감하고 그다음에 여기 분할하고 분할. 그다음에 여기 소멸하고 이렇게요. 소멸. 이것을 우리는 뭐냐? 청구권 이렇게. 매수 청구권, 증감 청구권, 그다음에 분할 청구권, 소멸 청구권 이렇게요. 청구권 이렇게. 청구권 앞에 매수란 말이 있죠. 증액하고 감액이 있죠. 분할이 있죠. 소멸이라는 것이 있죠. 그러니까 여기 뒤에 보면 청구권이라는 말로 되어 있죠. 청구권이면 원래는 다 이행 판결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청구권이라는 말 앞에 이 말이 있으면 우리 이것을 뭐냐? 꼬리표로 이것을 형식이라고 해요. 형식은 청구권으로 되어 있지만 이것을 뭐라냐? 실질이라고 해요. 실질은 뭐다? 실질은 형성권이다. 이런 말이에요. 실질은 형성권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은 어떤 사람들 보면 이걸 막 한 40개, 50개 우리 법에 있는 걸 다 적어놨더라고요. 다 쓸데없는 소리예요. 딱 이거 하나만 딱 결정인데 청구권 앞에 매수가 뭐냐? 지상물 매수청구권, 부속물 매수청구권. 앞에가 무슨 말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매수란 말이 있으면 청구권이 아니고 형성권이다 이 말이죠. 그럼 여기요. 지료 증액, 지료 감액, 전세금 증액, 전세금 감액, 차임 증액, 차임 감액 이런 말이죠. 알겠죠? 그럼 여기는요. 분할이죠. 공유물 분할 청구권, 합유물 분할 청구권, 소멸이죠. 지상권 소멸, 전세권 소멸, 지역권 소멸, 유치권 소멸, 무슨 뭐 지역권 소멸, 저당권 소멸. 아무튼 앞에가 무슨 말이 있든지 간에 관계없이 청구권이라는 말 앞에 무슨 말이 있으면 소멸이라고 하는 말이 있으면 우린 것을 뭐라고 한다? 형성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암기해요. 청구권 앞에 무슨 말이 있다? 매수. 그 다음에 뭐 분할, 증감, 소멸이라는 말이 있어 뭐라고 한다? 형성권이고 형성권에 대한 판결은 무슨 판결이다? 형성 판결이다. 취득할 때는 등기를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한번 볼까요? 여기요. 여기는 뭐냐면 공유물 이렇게요. 공유물 분할 청구권이죠. 공유물 분할 청구권. 그럼 이건 공유물 분할이고요. 청구권이죠. 청구권이란 말 앞에 무슨 말이 있어요? 지금 분할이란 말이 있네. 그럼 이것을 우리는 뭐라 한다? 형성권이죠. 형성권에 의한 판결을 무슨 판결이라고 그래? 형성 판결 이런 말이죠. 알겠죠? 그러니까 이게 청구권이죠. 여기요 공유물 분할, 청구권은 뭐라냐? 청구 소송이다 이렇게.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이다 이렇게. 그럼 여기는 또 뭐라고 얘기하냐? 공유물의 분할을 명하는 판결이다 이렇게요. 공유물의 분할을 명하는 뭐라고 한다? 판결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여기는 소유권의 이전을 명하는 그랬죠. 여기는 분할을 명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분할 청구권이니까 청구권이란 말 앞에 분할이라고 하는 말이 있으면 형성권이니까 형성권에 기한 판결을 형성 판결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그러면 청구권이란 말이 뭐냐? 청구권은 상대방의 협조가 있어야 돼. 상대방의 뭐가 있어야 돼? 협조가 있어야 돼요. 한번 볼까요? 갑이라는 사람이요. 을이라는 사람하고 계약을 했잖아요. 갑하고 을하고 계약해서 그러면 을이라는 사람이요. 갑이라는 사람한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달라고 청구를 하죠. 그럼 어떻게 돼요? 갑이라는 사람이 여기에 협조해서 등기를 갑이 을한테 해줘야지 을 앞으로 등기가 오는 거지 무작정 등기가 오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청구권은 상대방의 협조가 있어야 돼요. 알죠?
내가 돈 빌려준 거 돌려달라, 반환해달라 이 말이죠. 대여금 반환 청구권이죠. 빌려준 돈 돌려달라. 그러면 상대방이 그 돈을 나한테 줘야 되는 거죠. 그런데요, 여기요, 형성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형성권은 어떻게 하는 것이냐? 일방적 의사표시로 하는 거예요. 그럼 일방적이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상대방의 뭐가 필요가 없다? 동의가 필요가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일방적으로 의사를 표시하는 거예요. 그러면 일방적으로 한다는 말은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가 없다. 여기는 상대방의 협조가 있어야 된다, 청구권은. 그런데 여기 형성권은요, 상대방의 협조가 필요가 없다 이 말이죠. 공유물 분할을 하자. 그러면 상대방이 한다 안 한다 말을 해도 말을 이때 없던 건 관계없이 무조건 공유물을 분할해야 되는 것이에요. 알겠죠? 이것을 우리는 얘기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말을 먼저 이해를 해야만요, 여러분들이 지금 나와 있는 그 밑에 보면 법률 행위한 물권 변동 187조, 186조 등기를 해야 되고요. 계약이고 이행 판결, 확인 판결. 그 다음에 여러분 지금 13페이지 보고 있죠? 물권법 13페이지요. 13페이지. 거기 보면 13페이지 보면 왼쪽이요.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이죠. 법률의 규정, 등기를 하지 않는다. 상속, 공경매, 공용징수, 형성 판결. 그 다음에 오른쪽이요. 플러스 해가지고 뭐라 난다? 건물에 뭐라 난다? 신축. 이거 하나 암기해야 돼. 그러니까 그 밑에 보세요 이제. 그럼 그 밑에 보면 청구권하고 지금 형성권하고 지금 구별을 해놨죠. 해놨어요? 제 청구권은 뭐예요? 소멸시효에 걸리고, 이번에요 무슨 판결이다? 이행 판결이고, 뭐를 해야 돼? 등기를 해야 된다. 자, 그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소송이죠. 청구 소송. 다른 말로 소유권의 이전을 명하는 판결이죠. 명하는 판결. 알겠죠? 그 다음에 이 화해조서. 화해란 말이나 소유권 이전에 관한 화해조서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일락조서나 다 똑같아. 이런 것들도 다 판결하고 같은 의미예요. 자, 그럼 오른쪽 봐봐요. 오른쪽 형성권이라고 돼 있죠. 화살표해가지고 세모해가지고 형성권은 뭐요? 줄고요. 일방적, 줄고 일방적. 일방적이란 말이 무슨 말 써? 거기다가 상대방의 동의 X. 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않는다. 일방적이란 말은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가 없다. 아까 청구권은 뭐라고 했죠? 상대방에 뭐가 있어야 돼? 협조가 있어야 된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일방적 의사표시. 그래서 권리관계가 발생 변경 소멸이죠. 그래서 청구권 앞에 지금 무슨 말 있죠? 매수.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 분할. 찾았어요 지금? 매수, 분할, 증감, 소멸이란 말이 있으면 형식은 청구권으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뭐라고 한다? 형성권이라고 얘기하는 것이다 이런 말. 그래서 밑에 보면 3번에요 형성 판결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 분할이란 말 있죠. 분할. 청구란 말 앞에 분할이란 말 있으면 우리는 것을 뭐라고 얘기한다? 뭐라고 얘기해? 형성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 이런 말이죠. 아시겠죠? 자, 그 다음 장 한번 보셔요. 참 우리나라는 좀 특이하게요. 특이하게 보면 거기 뭐라고 되어 있죠?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재단법인 설립행위 시 출연재산의 귀속시기 이렇게 되어 있나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 여기서 보면 판례가 참 희한한 말을 하고 있단 말이죠. 지금 여러분요, 우리나라는요, 일단 취득하려면 뭐를 해야 돼요? 등기가 있어야 되죠? 등기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그러면 재단법이라는 게 뭐예요? 장학재단을 만든다 이 말이죠. 여기 봐요. 이 갑이라고 하는 사람을 뭐라고 하냐? 출연자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출연이란 말이 뭐라고 그랬죠? 출연? 내 재산은 뭐가 되고? 다운되고, 상대방의 재산은 뭐가 된다? 업된다. 업. 그걸 출연행위라고 그래요. 출연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뭐냐면 내 재산은 다운돼. 그런데 상대방의 재산은 뭐가 돼요? 업되죠. 왜요? 갑이라는 사람이 이 재산을 헌납해가지고 여기서 여기요 을이라고 하는 장학재단을 만든다 이 말이죠. 장학재단법인 재단법을 만든다 이 말이죠. 그럼 어떻게 돼? 갑이라는 사람의 재산은 다운되지만 장학재단의 재산은 뭐가 돼요? 업되는 거잖아요. 이해되시죠? 자, 그럼 봐 다시 이렇게 이제 갑하고 을하고 이렇게 했잖아요. 이렇게 했는데 판례가 뭐라 했냐면 갑하고 을하고 사이에서는요 187조. 그럼 187조는 뭐예요? 등기를 한다는 거예요? 등기를 안 한다는 거예요? 이러면 이거 암기하라고 했죠. 186조하고 187조를 암기해야 된다고. 187조는 등기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등기가 없어도 뭐죠? 법인, 장학재단, 재단 법인의 소유가 되고 등기가 없어도. 그런데 이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자기 재산을 출연을 해가지고 장학재단을 만들고 했더니 자기 집에 와이프하고 얘들이요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할 수 없이 빨리 그걸 남한테 처분해야 되겠죠. 이렇게 병한테 처분을 했다 이 말이죠. 을하고 병하고 사이는 그럼 어떻게 되냐?
186조에 의해서요 먼저 등기를 한 사람이 소유자가 돼요. 만약에 갑이요 이 재산을 출연해 가지고 장학재단을 만들기로 했다 이 말이죠. 그래가지고 이 장학재단을 만들어 가지고 설립행위를 했어. 그래서 법인을 설립하면 어떻게 되냐? 설립을 하게 되면 이 갑하고 을 사이에서는 등기가 있든 없든 간에 관계없이 장학재단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갑이라는 사람이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나중에 이것을 다른 사람한테 처분할 수 있죠. 다른 사람한테 처분했잖아요. 그럼 다른 사람한테 처분하면 어떻게 돼요? 이 을하고 병 사이에서는 누가 먼저 등기를 가져가느냐? 누가 먼저? 만약에 병이 먼저 등기를 가져간다. 그럼 누가 소유자? 병. 을이 만약에 등기를 먼저 가져간다. 그럼 누가 소유자? 을. 이렇게 되는 것이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요, 거기를 이제 우리가 한번 보면 그 다음 그 뭐죠? 페이지요, 여러분요, 14페이지죠. 그럼 14페이지 한번 보면 뭐라 나왔죠? 갑을 출연자라고 하죠. 갑하고 을 사이를 봐봐요. 187조. 187조. 바로 을 보면은 재단법인은 등기 없이도 소유자가 된다 이런 말이고. 그런데 갑이요 다시 이것을 병한테 처분하죠. 그러면 을하고 병 사이에서는 누가 소유자다? 누가 먼저 등기를 했느냐? 누가 먼저 등기를 했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다 이런 말이죠. 그 밑에 오른쪽이요 박스 한번 봐봐. 박스는요 박스 두 번째 거를 봐봐요. 두 번째 것을 보면 뭐라 나왔죠? 두 번째 당구장 표시에 두 번째 줄 판례는 이렇게 돼 있죠. 출연자와 재단법인 사이에서는 187조에서 등기를 하지 않아도 재단법인이 소유자가 되지만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 제3자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186조에서 뭐를 해야 된다? 등기를 해야 된다. 이것이 이제 뭐가 있다? 차이가 있다 이런 말이죠. 그럼 우선 알겠죠? 자, 그다음에 팁이라고 되어 있죠? 그 밑에요. 이것은 여러분 지금 봐야 될 것이 아니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뭐죠? 공시법을 배우죠? 그러면 여기서 이것이 아주 중요하게 돼요. 자, 그 다음 장을 봐요. 그 다음 장 보면 뭐 부동산 등기 제도라고 되어 있나요? 부동산 등기 제도 되어 있죠? 여기 이거 지금 의사주의하고 무슨 주의하고 형식주의 우리 다 했잖아요. 의사주의와 형식주의를 얘기했죠. 그래서 의사주의 형식주의를 한번 보시면요. 등기 딱 그래. 여러분 등기에다 써. 맨 위에 등기에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거기다가 뭐라 쓰냐? 아까 우리 이거 등기는 뭐에 관한 거라고 했죠? 등기는 법률의 규정에 관한 거예요? 법률 행위에 관한 거예요? 여기 이 등기는 법률의 규정은 등기한다 안 한다? 안 하죠. 법률 행위만 등기하죠. 그래서 여기다가 뭐라고 쓰냐? 등기는 법률 행위에 의한 물권 변동 이렇게 쓰란 말이에요. 등기에다가 옆에다가 등기 노노노노노 지금 어디로 보는 거죠? 그 다음 장 봐야 되는데 그 다음 페이지 16페이지 맨 위에 등기라고 되어 있죠? 그 등기 맨 위에 등기 여기 옆에다가 법률 행위에 의한 물권 변동 이렇게 쓰란 말이죠. 법률 행위에 의한 물권 변동 했어요? 자, 그 다음에 그 등기 보면 하나는 무슨 주의죠? 의사주의죠. 또 하나는 무슨 주의? 형식주의. 그 다음에 의사주의는 등기를 뭐로 본다? 대항 요건주의. 형식주의는 등기를 뭐로 본다? 성립 요건. 그 다음에 효력 발생주의 이렇게 했단 말이죠. 알겠죠?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면 이런 박스에 보면 팁이라고 되어 있죠? 팁 해가지고 이제 등기라고 하는 것이 뭐냐? 이렇게 쭉 이렇게 되어 있다. 등기가 뭐죠? 1번 봐봐 1번. 부동산 등기란 부동산의 뭐 표시 동그라미 표시 동그라미 부동산의 표시에다가 뭐라 쓰냐? 거기다 써 표제부 이렇게 부동산의 표시에다가는 표제부라고 쓰고 그 다음에 그에 대한 일정한 권리 동그라미 권리에다가 뭐라 쓰냐? 갑구 을구라고 쓰세요. 갑구 을구 이렇게. 그 다음에 우리나라 등기제도 특징이라고 되어 있죠? 그럼 우리나라 등기는 뭐냐? 먼저 기본적으로는 공동신청이에요. 신청이 원칙이에요. 알겠죠? 신청은 동그라면 되죠? 그런데 관공서가 뭐 할 수 있죠? 촉탁을 할 수가 있죠. 알겠죠? 법원이 촉탁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신청 방법은요, 둘 중에 하나예요. 원칙적으로 방문 신청을 하죠? 그런데 전자신청도 가능해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뭐냐면 형식적 심사주의예요. 형식적이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서류 심사만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등기를 누가 하는 거죠? 보통 법무사가 보통 하죠, 법무사.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요, 물건을 기준으로 등기부를 두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말한다, 물적 편성주의다 이렇게 얘기하고, 등기는 무슨 등기 있어? 토지 등기하고 무슨 등기? 건물 등기 두 가지가 있어요. 알겠죠? 6번은요, 우리는 부동산 등기는 뭐를 인정하지 않는다? 공신의 원칙을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인정하지 않는다 그랬죠. 자, 그럼 밑에 이제 일단 보고 밑에 봐봐. 공시하고 공신이죠. 여기 여러분 아까 지웠네요. 아까 우리 뭐라 했죠? 건물이 있다. 그러면 건물이 있으면 건물이 누구 건지 안다 모른다. 모른다. 뭘 봐야 된다? 등기부를 본다. 등기부를 뭐라 한다? 공시의 원칙이다. 등기부를 믿고 산다. 그런데 내 앞에 있는 등기가 무효이더라. 무효이든 말든 간에 관계없이 내 앞에 등기가 있죠. 그러면 그 등기를 보고 사는 거죠. 그러니까 등기를 보고 내가 사는 거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말한다. 공신의 원칙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공시의 원칙, 공신의 원칙. 그래서 밑에 그림을 먼저 봐. 먼저 보면 물건이 있죠. 물건. 이 물건만 보고는 소유자가 누구인지를 알 수가 없다 이 말이죠. 그럼 오른쪽에 뭘 본다? 등기부를 본다. 등기부를 봤더니 지금 누가 앞으로 등기가 되어 있다? 갑 앞으로 등기가 되어 있다. 그러면 누가 지금 소유자라고 생각을 한다? 갑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갑의 등기는 지금 뭐가 됐다? 위조돼서 무효죠? 그러든지 말든지 등기부에는 위조란 말이 있어 없어? 없으니까 우린 그냥 누구라고 생각한다? 갑이라고 생각을 한다. 그래서 갑이 소유자를 믿고 세 번째 누가 산다? 을이 산다. 그런데 갑의 등기가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인데 무효란 것을 모르고 산다 이 말이죠.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을이 소유권을 취득하는가 못하는가. 우리나라는 어떻게 돼요? 내 앞에 있는 사람의 등기가 무효죠. 그러면 우리나라는요 원칙적으로 예외가 있어. 원칙적으로 그 다음 사람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공신의 원칙을 인정한다, 인정하지 않는다, 인정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했죠. 자, 여기까지 우리가 이제 강의를 했고요. 자, 이제 그 다음 장 봐요. 그 다음 장 보면 이제 보존 등기라고 이러면 지금 되어 있나요? 지금 보존 등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요 여기서 여러분요 너무 힘들어하니까요 잠깐 쉬었다가 그렇게 하겠습니다.